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 완성 한국지리 제6강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과 주민생활 문제 해설입니다. 1번 다음 글의 가다에 들어갈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후는 기온, 강수, 바람 등의 기후 요소로 구성되며 위도, 수륙 분포, 지형, 해발 고도 등의 기후 요인의 영향을 받아 지역별로 달라진다. 가는 위도를, 나는 해발 고도를, 다는 수륙 분포를 기후 요소에 영향을 끼친 주요 기후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목포하고 서산은 다른 조건은 다 똑같아요. 서해안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닷가 지역이고요. 단 이제 얘가 위도가 다르죠. 그래서 목포는 서산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이건 위도가 영향을 미친 거라서 가에 해당하네요. 청주하고 영덕은 위도는 비슷한데 청주는 내륙이고 영덕은 해안가 지역이죠. 이런 차이를 수륙 분포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다가 영향을 미친 거네요. 그 다음에 부안은 부안은 바닷가, 그래서 해발 고도가 낮고요. 물론 이게 부안은 항구 도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점을 보니까 바다에서 가까운 곳에 있고요. 그리고 호남 평야에 있는 도시예요. 그 다음에 장수는 소백산맥이 이렇게 지나가는 곳에 있어서 해발 고도가 높은 곳, 그래서 여기는 해발 고도가 영향을 미친 거니까 나랑 관련이 있겠네요. 자, 그래서 가, 나, 다에 해당하는 건 기역,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니은이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2번이네요. 2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자료이다. A, 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을 보면은요, 여기는 누가 봐도 울릉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경상북도 내륙 지역인데 위치를 보니까 안동이네요. 도시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경상북도 일대는 해안가 지역을 포함해서 연 강수량이 적은 소우지다. 그렇게 알고 있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거제도. 거제도는 1981년부터 2013-10년까지의 이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연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자, 그래서 왼쪽 그래프에서 A, B, C를 구분해 보면은요, 연 강수량은 C가 가장 많죠. 자, 그래서 C는 거제가 되겠네요. 거제도. 그 다음에 A하고 B 가운데서는 A가 강수량이 더 많은데, 연 강수량이 더 많은데, 울릉도하고 그 다음에 안동하고 당연히 울릉도 쪽이 연 강수량이 더 많아요. 안동 일대, 대구 근처, 그쪽은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가장 연 강수량이 적은 곳이니까 B가 안동이 되겠네요. 자, 물론 울릉도는 겨울 강수량 비율을 보고서 쉽게 구분할 수도 있죠. 1번, A의 울릉도의 최한월 평균 기온은 0도씨 미만이다가 아니라 이상이다. 울릉도는 1.4도씨예요. 그 다음 2번, A는 울릉도는 B, 안동보다 바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옳은 설명이죠. 3번, B는 C보다 안동은 거제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여기에서 연 강수량 제시하고 있고 겨울 강수량 비율 제시하고 있는데 가운데 점이 기준이니까요. 안동하고 거제는 겨울 강수량 비율은 큰 차이는 안 나요. 하지만 연 강수량이 거제가 한 2배쯤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겨울 강수량 자체도 거제가 안동보다 2배쯤 많은 거고요. 4번, C는 거제는 A, 울릉도보다 봄꽃의 개화 시기가 늦다가 아니라 이르다. 더 남쪽에 있으니까 봄이 더 빨리 오죠. 5번, 세 지역 중 연평균 기온은 B가 가장 높다. 그럴 리가 없죠. B가 아니라 거제도가 가장 높아요. 정답은 2번. 3번, 다음 자료는 세 지역의 가나 시기, 풍향과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1월, 7월 중 하나임. 바람 장미를 이용해서 풍향과 풍속을 나타낸 그래프는 기출문제에서 많이 다루어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보고서 직접 분석해도 되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되죠. 나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기준으로 보면 이쪽 방향에서 여기 빈도가 이렇게 길이만큼 그쪽에서 많이 불어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굵기는 바람의 속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나는 목포도 그렇고 여수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주로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왔고요. 가는 딱히 특정한 곳에서 바람이 주로 불어왔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죠.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가는 7월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나는 1월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기억, 가는 나보다 평균 기온이 높다.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 가는 나보다 대륙성 기단의 영향을 크게가 아니라 적게 받는다. 그 다음 디귿, 나는 가보다 상대 습도가 당연히 낮다. 리을, 나는 가보다 북서풍의 발생 빈도가 높다.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1번. 4번, 다음 글의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위도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봄에는 날씨의 변화가 심하며 꽃샘추위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몹시 건조하여 가뭄과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다. 여름에는 6월 하순경 남부지방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장마 전선이 북상과 남하를 반복하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7월 하순경 장마 전선이 한반도 북쪽으로 밀려나면 한여름의 무더위가 시작된다. 이 시기에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기도 한다. 가을에 접어들면 장마 전선이 다시 남하하며 짧은 가을 장마가 나타나기도 하고 겨울은 한랭하고 건조한 기후가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일정한 주기로 기온이 하강하고 다시 상승하는 사만사온 현상이 나타난다. 1번, 기억, 꽃샘추위는 적도 기단이 아니라 오호츠크의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2번, 니은, 장마 전선은 장마 전선을 따라 다습한 남서 기류가 유입되면 집중호우가 발생한다. 이건 옳은 설명이죠. 다음 3번, 디귿, 한여름 대체로 첫서리일. 첫서리일은 가을이 돼서 기온이 떨어지면 그리고 초겨울이 넘어가면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근데 한여름은 당연히 첫서리보다 먼저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 그 다음에 4번, 리을, 소나기. 소나기는 지형성 강수가 아니라 대류성 강수죠. 5번, 미음, 사만사온. 북태평양 기단의 확장으로 발생한다. 북태평양 기단이 아니라 시베리아 기단이 이제 주기적으로 좀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정답은 2번이네요. 5번, 그림은 가나 지역의 전통 가옥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는 대청이라는 글씨가 보이죠. 나에도 정주간, 글씨를, 단어를 딱 하나씩만 써놨네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라는 걸 알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대청마루는 여름이 무덥기 때문에 있는 시설이죠. 그래서 딱히 어느 지역에만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중부지방보다 남쪽에는 대청마루가 있어요. 제주도에까지도 있고요. 그래서 가는 중남부 지역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나는 정주간, 관북 지방에 있는 전통 가옥이죠. 가옥 구조죠. 자, 그래서 이건 관북이라고만 적을게요. 겨울이 몹시 춥고 긴 지역에 있는 시설이죠. 기억, 가 지역은 나 지역보다 무상기간,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길다. 옳은 설명이네요. 니은, 가 지역은 나 지역보다 냉대림의 분포 고도 하한선이 높다. 옳은 설명이에요. 자,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이제 냉대림이 이렇게 분포를 할 텐데,
이게 냉대림은 기온이 낮아야 얘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 같은 경우에는 나보다 기본적으로 기온이 높은 곳에 있어요. 중남부 지역이 기온이 더 높으니까. 그러면 해발 고도가 똑같은 산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냉대림이 분포하는 곳은 예를 들면 나는 여기 정도부터 냉대림이 분포한다. 그러면 가는 이것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그래야 기온이 비슷해지니까. 그래서 이 선을 냉대림의 분포 고도 하한선이라고 불러요. 이게 더 높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에 디귿 나 지역은 가 지역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낮다. 틀린 설명이고요. 그 다음 리을 나 지역은 가 지역보다 단풍의 절정 시기가 이르다. 고위도 지역인 만큼 가을이 빨리 오죠. 그래서 단풍도 일찍 져요.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4번이네요. 6번 다음은 지리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4년 5월 땡일 서울의 행정동별 평균 기온 분포. 봤더니 서울의 중심 지역은 기온이 높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외곽 지역 A뿐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주로 산 가까운 곳이 기온이 더 낮네요. 도시 개발로 인해 건물, 도로, 기타 기반 시설과 같은 구조물이 고도로 밀집되면서 가 현상의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가는 열섬 현상. 열섬 현상은 일반적으로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여름철 도시에서 열섬 현상이 나타나면 고령 인구 등 노약자가 이에 대응하기 어려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A는 B보다 녹지 면적 비율이 높다. 옳은 설명이죠. 녹지는 풀을 녹자. 식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땅을 녹지라고 불러요. 니은 B는 A보다 기온이 낮고 상대 습도가 높다. 잘못된 설명이죠. B, 도심 지역은 기온이 높아서 상대 습도가 더 낮아요. 상대 습도는 과학 이야기니까 여기서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디귿 가 현상의 열섬 현상의 완화 방법으로 옥상 녹화, 바람길 조성 등이 있다. 옳은 설명이죠. 리을 가 현상은 인공열 발생량 증가, 포장 면적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인공열, 옳은 설명이죠. 기역, 디귿, 리을이 정답이니까 4번이네요. 7번 다음은 날씨 정보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년 5월 며칠 날씨 정보. 강릉을 봤더니 최저기온은 12도, 최고기온은 23도. 그런데 춘천을 봤더니 최저기온은 15도, 최고기온이 31도. 춘천보다 무려 8도나 온도가 더 높네요. 최고기온을 기준으로. 서울도 30도까지 기온이 올라가고요. 인천은 26도. 어쨌든 강릉보다는 서쪽에 있는 세 지역의 기온이 더 높아요. 자, 이건 시기를 보니까 늦 봄에서 초여름 사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태백산맥의 동쪽 여기는 영동지방, 그리고 강원도의 서쪽은 영서지방인데 바람이 이렇게 북동풍이 불면서 태백산맥을 타고 넘어가고요. 이 바람은 계속 이렇게 가니까 경기도 지역, 수도권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높새 바람을 말하는 거죠. 최근 서울의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치솟으면서 여름 날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때이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반면 영동 지방에서는 신선한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모레 제주도의 한라산 북쪽 지역은 맑고 기온이 높겠으나 한라산 남쪽 지역은 흐리고 선선한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모두 팬 현상 때문입니다. 높새바람은 팬 현상의 일종이죠. 자, 그래서 팬 현상은 5번이죠. 5번. 8번. 그래프는 새 기상현상의 기간별 출현 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서리일수, 열대일수, 황사일수 중 하나이며 A, C는 각각 대구, 수원, 울릉도 중 하나임. 세 가지 기상현상 가운데 서리일수, 열대일수는 그래도 날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열대일은 낮 최고 기온이, 그러니까 하루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는 날인데 우리나라 여름철에 30도 넘어가는 날이 꽤 많잖아요. 그에 비해서 황사일수는 날수가 훨씬 적죠. 자, 그래서 다가 황사예요. 다가 황사. 자, 그 다음에 가하고 나를 봤더니요. 자, 일수 가지고 구분하는 건 아니고 가는 주로 6월부터 8월에 주로 나타나고요. 나는 12월부터 2월 사이에 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가는 열대일수고요. 나는 설이 일수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A, B, C를 구분해 보면 뭐 열대일 가지고 찾는 게 무난할 것 같아요. 여름에 가장 더운 지역은 세 지역 가운데 대구, A가 대구고요. 그 다음에 울릉도는 수심이 깊은 동해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여름에 그렇게 덥지 않아요. 그래서 C가 울릉도고요. 그럼 B가 수원이 되겠죠. 1번, C는 연간 열대일수가 연간 서리일수보다 많다. 옳은 설명이죠. C는 울릉도고요. 그 다음에 가가 열대일수, 나가 서리일수니까 1번은 옳은 설명. 2번, A는 B보다, 대구는 수원보다 고위도가 아니라 저위도에 위치한다. 3번, 가, 열대일수가 증가하면 난방용이 아니라 냉방용 전력 소비량이 급증한다죠. 4번, 나는 서리일수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시기에 일수가 많다. 북태평양 기단이 아니라 시베리아 기단이 되겠죠. 5번, 다는 황사는 고온 다습한 계절풍과 여름 계절풍과 관련이 깊다? 아니죠. 황사는 편서풍과 관련이 깊어요. 편서풍은 계절풍은 아니죠. 9번, A, C 지역의 상대적 기후 특성을 그래프로 나타낼 때 가, 나에 해당하는 기후주표로 옳은 것은 단 A, C는 각각 평창, 대관령, 보령, 창원 중 하나임. 개최 지역을 봤더니 A, B, C가 있고요. 축제가 열리는 계절 한번 볼까요? A는 봄에 축제가 열리고요. 군항제군요. 주변에 36만 그루가 넘는 왕벚나무 아래에서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 여기는 창원이에요. 그러니까 군항제라 그러는데 벚꽃 축제가 여기서 열리는 여기는 이제 창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창원은 이제 비교적 최근에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됐잖아요. 원래는 진해에서 열리던 대표적인 축제예요. 그 다음에 B는 여름에 열리고요. 서해안의 갯벌, 그 다음에 머드 볼 것도 없이 보령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C는 겨울 아름다운 눈 조각을 감상하고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곳, 여기는 평창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는 정답을 확실하게 찾기보다는 오답을 골라내는 게 훨씬 수월해요. 자, 볼게요. 연 강수량은 세 지역 가운데서는 평창이 제일 많아요. 대관령이, 평창이라기보다는 대관령이 제일 많죠. 거제를 제외하면 제주하고 대관령이 우리나라에서 연 강수량이 가장 많은 편이다. 그 다음에 보령은 서해안에 있잖아요. 자, 서해안 지역은 대체로 연 강수량이 적다. 왜냐하면 지형이 평탄하기 때문에 지형성 강수가 잘 내리지 않아요. 이것하고 비교하면 창원은 남해안 지역이어서 연 강수량이 많은 편이고요. 자, 그래서 C, A, B가 될 건데 연 강수량, 가가 C, A, B 순서가 아니죠. 그래서 연 강수량은 여기 가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 겨울 강수량 비율은 자, 여러분들 세 지역 가운데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많은 곳은 어디일까? 제일 많은 곳은 어디일까? 우리가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대관령, 동계올림픽 당연히 다설지기도 하고요. 눈이 많이 내리니까 동계올림픽도 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겨울 강수량 비율은
아마도 대관령이 제일 높을 거예요. 수치가 크겠죠. 그런데 가를 봤더니 C 대관령이 꼴찌네요. 그럼 겨울 강수량 비율은 될 수가 없겠네요. 그럼 반대로 여름 강수량은 강수량 비율이죠, 비율. 대관령은 겨울철 강수량 비율이 높은 만큼 여름철 강수량 비율은 낮을 거고, 그 다음에 창원하고 보령은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뭐 모르면 넘어가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1번, 2번, 3번이 정답이 아니니까 아마 4번, 5번이 맞나 보다. 보령이 여름 강수 집중률이, 여름 강수량 비율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창원, 대관령이 제일 낮은가 봐요. 그 다음 나는 이제 순서가 C, 대관령이 제일 수치가 크고요. 그 다음에 보령, 그 다음에 창원 순으로 수치가 낮아지네요. 자, 이건 연 강수량이 아니죠. 연 강수량은 C, A, B 순서니까 겨울 강수량 비율이에요. 정답이 5번. 10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군산과 비교한 가다 지역의 상대적 기후 특성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D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지도에 표시된 이제 세 지점은 인천, 그 다음에 여기는 강릉, 그 다음에 여기는 포항이죠. 포항.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네 지점이네요. 자, 연평균 기온을 봐도 좋고요. 뭐 연 강수량을 봐도 좋고요. 연평균 기온이 무난할 것 같아요. 자, 군산보다 연평균 기온이 더 높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곳 다가 포항이에요. 포항. 자, 우리나라는 여름철하고 겨울철 가운데 겨울철이 지역에 따라서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죠. 그래서 겨울철에 덜 추운 곳이 연평균 기온이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군산을 포함한 네 지역 가운데 겨울철에 제일 따뜻한 곳 포항이잖아요. 그리고 포항은 당연히 소우지고요. 그래서 다가 포항이에요. 그럼 이제 인천하고 강릉도 쉽게 구분이 되죠. 자, 인천은 군산하고 뭐 수리적 위치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리적 위치라기보다는 이제 수륙 분포가 똑같죠. 서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잖아요. 그런데 위도가 인천이 더 높아요. 인천이 기온이 조금 더 낮겠죠. 그래서 나가 인천이에요. 그럼 가가 이제 강릉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밑에 있는 이제 그래프를 잘 봐야 되는데, 뭐 A, B, C, D라는 게 군산과 비교해가지고 군산을 기준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는 이제 강릉이라 그랬고요. 나는 인천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다는 이제 포항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보기를 보고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A,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인천만 군산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건 옳은 설명이죠. 자, 여기 연교차가 그래프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렇게 네 지점 가운데 연교차가 제일 큰 곳은 인천, 제일 작은 곳은 포항, 그리고 군산하고 강릉하고 비교하면 군산이 더 연교차가 크다. 자, 이건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이건 외워야 된다 그랬었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에 있는 목포를 사실 주로 물어봤었는데 목포하고 강릉하고 연교차를 비교하면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쳐요. 하나는 위도. 위도를 보면 강릉이 더 고위도니까 연교차가 클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바다. 서해안하고 동해안하고 비교하면 동해안에 있는 강릉이 연교차가 작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 상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목포하고 강릉하고 비교하면 연교차는 목포가 더 커요. 그러니까 바다의 영향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군산은 강릉보다 연교차가 더 크다. 그리고 군산보다 연교차가 더 큰 곳은 인천밖에 없는 거죠. 기억은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 B는 인천하고 지금 포항하고 둘 다 해당해야 되는 건데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다, 군산보다. 자, 군산하고 비교하면은요, 포항은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아요. 그런데 인천은 낮잖아요. 그래서 B하고는 옳지 않네요. 어울리지 않네요. 디귿 C는 강릉하고 포항에 해당하는 거죠. 겨울 강수량이 많다.
강릉은 다설지. 그 다음에 포항은 연 강수량은 적지만요. 겨울철 강수량을 보면 이제 우리가 수능 특강 같은 데 보면 그런 강수량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겨울철 강수량이 좀 있는 편이에요. 동해안 쪽을 따라서. 그래서 디귿은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리을 D, 여름 강수량 비율이 높다. D는 세 지역이 모두 해당하는 건데 여름 강수량 비율이 높다. 그런데 우리가 강릉은 다설지잖아요. 영동 지방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름 강수량 비율이 낮겠죠. 그래서 군산보다도 실제로 낮고요. 그래서 D는 여기서 옳은 설명이 아니네요.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이네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낯선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서 이제 사람의 뇌가 쉽게 금방금방 적응은 잘 못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정답은 2번. 자, 여기까지 해서 6강 문제 해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